네, 안녕하세요. 현행 의료실비 기준으로 해서 도수치료는 횟수 제한이 있거든요. 근데 연간 50회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럼 1년에 50번까지 치료가 가능한 거냐? 그러면은 넉넉하겠네?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한 번 통원했는데 3회로 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면은 한 번 갔을 때 3회로 치면 50회가 아니라 17회로 끝나는 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.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. 그래서 현행 도수치료 관련해서 약관상의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도수치료, 체외 충격파 치료, 증식치료 이 세 가지를 같이 묶어놨는데 여기에서 회당 2만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% 중에서 큰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1년 단위로 해서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근데 요게 중요합니다.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 치료, 증식치료의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해서 50회까지 보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나는 도수치료 받고 체외나 증식치료는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. 일단 이제 횟수 한도 문제는 요 각 치료 횟수를 합산해서 50회까지 보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도수치료를 받으러 가서 그 체외충격파 치료하고 증식치료까지 받으면 나는 한 번 통원했지만 치료는 약관상 그 보험상으로는 3회 통원한 걸로 친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50 나누기 3 하면 대략 한 17번 정도까지만 통원으로 50회를 다 써버리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게 실제로 이제 고객인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에 저한테 이제 보내준 거예요. 그러니까 하루에 증식 1회, 체외 1회, 또 어떤 날은 증식, 체외, 도수, 또 어떤 날은 뭐 증식, 체외, 뭐 어떤 날은 도수,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치료받은 날짜마다 한 번 통원했는데 3회씩 카운트를 한 날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. 이런 날들. 그래서 도수치료, 증식치료, 체외. 근데 본인은 몰라요. 도수치료 했다고 생각을 하지 도수하러 가서 증식도 하고 체외충격파도 했어.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. 대체로. 그래서 나는 그거 안 받았는데 라고 하지만 분명히 설명을 받았을 거예요. 그래서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보면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차피 이 서류는 보험금 청구하려면 있어야 되는 서류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영수증인데, 영수증에는 여기 이제 비급여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를 같이 첨부해서 내야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건 제가 받은 거고, 이날 치료는 한 21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. 네, 여기에 보면은 비급여 부분에 12만원, 실제로는 요거죠. 12만원 정도가 이제 차지한 게 뭐냐면 ESWT라는 게 있는데, 이게 영어로 뭐다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체외 충격파라고 되어 있습니다. 검색을 해보면. 그리고 뒤에 숫자 12는 이게 어느 정도의 그 치료를 받았냐를 나타내는 단위인 것 같아요. 뭐 12타수, 뭐 18타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늘어나면 이 금액도 같이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갔을 때 이제 제가 받은 그 진료비 세부 내역서인데, 여기에는 이제 도수치료를 시작을 해서 도수치료가 10H라고 되어 있죠. 이게 이제 1시간짜리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ESWT 12를 받았죠. 그러니까는 도수치료하고 체충격파 이렇게 받은 거예요. 그러면 이날은 한 번 통원했지만 실제 보험에서는 뭐다? 2번 통원한 걸로 친다는 거죠. 치료를.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비급여로 이렇게 이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. 그래서 22만원 정도의 비급여가 잡혀 있고, 실제로는 22만 얼마를 냈는데, 요거 기준에서 비급여 부분에서 도수치료, 체외충격파, 증식치료는 30%를 공제를 한다는 거죠. 현행 의료실비에서. 그러면은 66,000원을 떼고 주는 거죠. 그러면 한 5만 얼마 뭐 이렇게 나오겠죠. 그래서 횟수하고 금액 혼도를 다 써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냐? 자, 여기 보시면은 1년 이내에 350만원을 모두 다 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. 1년이 지나고 1년마다 이제 350만원이니까. 근데 이제 횟수에 상관없이 금액을 먼저 쓰면, 다시 1년이 될 때까지 보상을 못 받아요. 보상 제한하는 기간이 이제 면책 기간이 생겨버립니다. 근데 이제 금액은 안 됐는데, 횟수로 50회를 다 쓸 수도 있잖아요. 이때도 마찬가지로
남은 한도에 상관없이 보상이 제외되는 걸로 약관되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는 횟수가 됐든 금액이 됐든 그 한도를 먼저 도달하면 도수치료는 물론 체외충격과 증식치료 다 합해서 더 이상 치료를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. 보험적으로는. 그래서 통상적인 치료 기준으로 뭐 정형외과나 뭐 통증의학과나 이런 데서 이런 치료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보통 가면은 세 가지 정도의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평균 한 2가지 정도를 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때그때 뭐 병원마다 틀리겠지만. 그래서 실제로는 이거를 한 번 갔지만 2번 치료한 걸로 치니까 한 25회 정도로 통원하면 치료 한도는 50회로 이제 끝난다는 계산이 나오죠. 물론 이제 25회가 안 될 수도 있고. 그래서 한 20에서 25회 정도 현실적으로 통을 하면 횟수는 끝난다고 보고, 진료비는 대체로 한 20만원 정도 내외가 나올 거죠. 그래서 본인 부담금 제외하고 대략 한 15만원에서 한 17만원 정도 사이를 보험금으로 받으시게 될 거예요. 지금 현행 기준으로. 그래서 한도 횟수가 문제면 어차피 한도 횟수에 제한이 걸려 있으면 한 번 받을 때 치료 내용을 확 늘려가지고 그러면 한 1회 통원 시 한 40~50만원씩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막 진행을 하지 않을까?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. 병원도 그렇게 제한을 할 수도 있고, 치료 이거 20회 정도면 끝나니까 한 번 받을 때 이만큼 받아야 돼요.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지 보상 한도를 연간 350으로 제한을 해놨는데, 현실적으로 아까 한 20만원 정도를 치료를 받으면 15만원 정도를 돌려받는다고 했잖아요. 대략. 그러면 한 25회 정도 통원을 했다고 치면, 그러니까는 2가지씩 치료를 받으면 보험에서는 50회로 본다는 거죠. 그러면 375만원 정도가 나와요.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은 22회쯤에서 컷을 당하죠. 거기서 이제 한도를 다 쓰게 되는 거죠. 그 이후로는 1년이 지날 때까지, 계약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까지 한도를 보험금 청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. 치료 받는 거는 개인의 자유지만, 이 한도액이 기가 막히죠. 그러니까는 적당하게 50회 이내에서 현실적으로 그 보상 한도 금액도 딱 끝나게 그렇게 구상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횟수뿐만이 아니라 치료 금액으로도 더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, 왜냐면 이게 좀 머리 굴리는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면은 어느 구성으로 했을 때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다, 이런 계산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더 뭔가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. 현행 의료실비가. 이것까지 다 계산해서 했을 거예요, 아마 그 보험 만든 사람들이. 그래서 현행 의료실비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렸는데, 도수치료에 대해서 의료실비 가입 시기마다 규정이 다 달라요.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, 최근 한 10몇 년 동안 많이 바뀌어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청구할 수 있는 유불리를 따지는 게 좀 다릅니다.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실비를 저도 도수치료 받으러 갔을 때 안내를 잠깐 하긴 하던데, 제가 실비 청구 관련된 상담을 해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보니까 그 사람도 전혀 잘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 제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. 그래서 기승전 보험사에 물어보세요, 이거거든요. 그러면 그런 상담은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, 그래서 계산을 해봤듯이 현실적으로 계속 통원을 여러 번 하셔야 되는 경우에는 1회당 한 2가지 치료법 정도로 평균적으로 이렇게 섞어서 하니까, 체외충격파나 증식치료나 이런 것들을, 그리고 병원비는 대략 20만원 정도 선에서 나오게 되니까 의료실비 보험금 수령액은 약 한 15만원 정도 내외로 하는 게 최대 한도로, 횟수도 그렇고 금액 한도도 그렇고 꾸준히 통원을 하셔야 되는 분한테는 이게 제일 알맞는 그 치료비 수준이 아닐까, 보험적으로 보면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에는 의료실비 가입 연도별로 이게 내용이 좀 틀리니까 청구를 어떻게 하는지 유리한 게 나오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청구 가능 금액 또는 청구하는 어떤 구조, 횟수, 이런 거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